여러분의 공동체 이민년 블랙 타이거의 해 힘찬 기운을 받으셨습니까? 자, 올해도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공동체를 구현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 공동체 갈등 원인 중에 마을 리더 선출 과정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마을 리더 선출 이전과 선출 이유가 나눠지겠죠. 분명히 나눠지겠죠.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선출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출된 이후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가 선출이 됐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민년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제는 좀 더 깊이가 있고 이론과 그리고 경험이 잔잔하게 녹아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성이 좀 가미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공동체 문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께 제가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맞습니다. 좋은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만 좋은 사람을 원할 게 아니라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그런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다 보니 다소간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 이런 다양한 민초들, 다양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 즉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주민들은 공동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어촌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 현장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교에서 횡행했던 강사는 떠들고 마을 어르신들은 그냥 귀담아 듣고 대충 졸고 이런 교육 과정을 수년째 반복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될 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공동체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교육이 끌고 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박사인 남영찬 박사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교육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한두 번 유명한 강사가 강의했다고 해서 주민의식이 높아지나요? 공동체의식이 상승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은 생업이
농사일이, 바닷가 일이, 산속, 산촌 일이 바쁩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 짬을 내서 교육을 왔을 때 그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순풍순풍 이해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교육은 남영찬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육은 재미가 있으려면 놀이와 함께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체험식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험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주민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남영찬 박사는 액션 러닝 학습법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액션, 행동하다 보니 재미가 있고 행동하다 보니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런 아주 훌륭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주민교육은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발표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발표력 훈련. 발표와 동시에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과 칭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놀이화하고 체험화하고 그리고 그룹화해서 그분들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마을 공동체 주민교육은 저는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공동체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남영찬 박사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의 굿 리더,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심. 두 번째로 이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굿 리더, 훌륭한 리더는 함께 가자라는 의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배드 리더, 나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가 굿 리더의 첫 번째를 배려심이 있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되는 건 뭘까요? 독선적인 사람이겠죠.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타적인 리더여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배드 리더는 어떨까요? 당연하죠. 이기심 많은 리더는 배려심이 이타적이지 않는 리더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존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쁜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리더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뒷담화하는 리더는 정말로 나쁜 리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했죠.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잘난 척하는 리더입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벗어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민들께 강요하거나 자랑질하는 그런 리더는 배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가 군 리더는 함께 갑시다라고 한다 그랬죠. 배드 리더는 뭘까요? 우리 과거에 정말 성장 위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주로 섰던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답이다 라고 앞장서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강요하는 리더는 배드 리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군 리더와 배드 리더를 조목조목 비교해 가면서 표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해나갈 거냐,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선출을 해나갈 거냐, 리더 정말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그 마을에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본인이 노력을 먼저 함으로 해서 타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 일으키게 된다는 부분 여러분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를 통해서 나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흉보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내가 끌어안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굿 리더와 배드 리더로 양분해서 좋은 리더를 선출해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굿 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남영찬 박사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편에서는 이제 배드 리더는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 리더인가를 저희가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군 리더가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최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그리고 이 나라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람이 군 리더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선출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귀하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